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마치 잠자는 동안에도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꿈같은 구조죠. 1년에 4차례, 심지어 출근 한 번 하지 않고도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입금되는 이 돈은 얼핏 보면 건물주가 받는 월세 수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의 번거로움이나 세입자와의 복잡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전혀 없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식 배당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들으면 배당금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당 1668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시원한 커피 한 잔 사 마시기도 애매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를 통해 유의미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려 20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주당 배당금이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거의 6배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과연 이 정도 규모의 배당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희망 섞인 예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의 자금이 어떻게 축적되고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지만 놓친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에 불과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구조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그동안 배당금 입금 문자를 받아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100주를 보유하고 석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받았던 돈은 겨우 36,0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치킨 한 마리 주문하기도 망설여지고 배달비까지 합하면 오히려 부족한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점은 이 회사가 결코 망해가는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엄연히 삼성전자라는 점입니다. 분기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쓸어 담는 글로벌 기업인데 정작 주주인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겨우 치킨값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공장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한번 짓고 나면 끝나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2년만 지나도 기술이 구식이 되어버려 새로운 공장을 계속해서 지어야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최신 공장을 건설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 투자를 확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가혹한 구조입니다. 마치 끊임없이 자본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과 같은 사업의 특성 때문에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이 충분할 리 만무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주주들이 배당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삼성전자는 원래 그래, 배당을 보고 투자할 주식이 아니다 라는 말을 마치 상식처럼 받아들이며 10년 넘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들어 이러한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예 배당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실적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수록 주주들에게도 더 큰 몫이 돌아가는 이른바 이익 연동형 배당 구조로 전면 개편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이미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당 규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삼성전자가 미래에 얼마나 큰 수익을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무려 영업이익 200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그 배경부터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 AI의 등장으로 인해 그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 선점을 위해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이 네 회사가 AI 분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투자 금액이 무려 300조 원을 넘어섭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50조 원 정도인데 단 4개의 기업이 AI라는 단일 분야에 그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붓겠다는 의미이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결국 반도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 나는 핵심 칩이 필수적인데 이 GPU는 단독으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옆에 고성능 메모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메모리는 일반적인 메모리가 아닌 HBM,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특수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GPU가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 바로 옆에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해주는 유능한 비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HBM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GPU가 있더라도 AI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는 이 HBM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단 3곳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자금을 들고 와도 이 필수적인 HBM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세 회사뿐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돈은 넘쳐나는데 정작 필요한 물건을 파는 상점은 단 3곳뿐인 상황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AI는 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 내에서만 구동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그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 스마트폰 속에서, 내 자동차 안에서, 심지어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 속에서도 AI가 직접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디바이스 AI가 보편화되면 모든 기기 하나하나에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서의 수요 증가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가 더 많은, 더 좋은 반도체를 요구하며 손을 내미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현재 반도체 시장은 문자 그대로 수요 폭발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물론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까지 모두 고성능 반도체를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수요 증대가 바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이 가능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독보적으로 엄청난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전례 없는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 시장에서 핵심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이 삼성전자와 같은 소수 기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당장은 스카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확고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따라잡아야 할 기술적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차세대 HBM, 즉 HBM사의 양산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것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영업이익 2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만약 영업이익 200조 원을 달성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화된 배당 구조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년 9조 9,800여 원을 기본 배당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투자 및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는 잉여 현금 흐름의 절반을 추가로 배당하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시 과연 얼마나 많은 잉여 현금이 발생할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이익 200조 원이 모두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아닙니다. 법인세 납부, 막대한 공장 투자 비용, 그리고 각종 운영비가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추산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200조 원 수준에 이르면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에 재투자하고도 남는 돈, 즉 잉여 현금 흐름이 60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60조 원의 절반인 30조 원이 추가 배당으로 책정되고 여기에 기본 배당액 9조 9,800여 원을 합하면 총 배당 규모는 약 40조 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식수가 대략 59억 주 정도이니 총 배당금 40조 원을 59억 주로 나누면 주당 배당금은 약 6,700원에서 6,800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기업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특별 배당까지 더해진다면 주당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지금은 연간 약 166만원 수준의 배당금을 받지만 미래에는 무려 80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만 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166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배당금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도 열리는 셈입니다. 물론 이 모든 시나리오는 영업이익 200조 원이라는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규모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약속한 배당 정책이며 실적만 뒷받침된다면 자동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세금 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했으므로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2025년부터 시행될 밸류업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 고배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데,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인 투자자가 배당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이 3천만 원의 배당 소득이 연봉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3천만 원 중 거의 40%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이 3천만 원은 연봉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이 확연히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가 2025년 특별 배당을 통해 배당 성향을 정확히 1%로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시한 25%라는 고배당 기업 기준선을 미세하게 넘겨 삼성전자 주주들이 밸류업 정책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도로 설계된 전략인 것입니다. 즉,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배당금 자체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 둘째, 그 늘어난 배당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은 금액의 배당을 받더라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이 훨씬 많아지는 이 두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 배당금을 받은 삼성전자 주주들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면 놓치게 될 혜택이므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보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압도적인 실적 전망에 주주 친화적인 배당 구조 개편, 심지어 세금 혜택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을지, 혹은 예상치 못한 변수는 없는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과연 제대로 치고 올라와 선두를 탈환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는 스카이닉스가 확고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에 탑재되는 HBM 물량의 대부분을 스카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아직 이 중요한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율, 생산품 대비 양품 비율, 문제 역시 꾸준히 지적되어 온 약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흐름이 극적으로 반전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차세대 HBM인 HBM 4분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기존에 벌어졌던 기술 격차가 재설정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삼성전자가 이 결정적인 타이밍의 수율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망에 제대로 안착한다면 지금까지 스카이닉스에 다소 밀렸던 시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상상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스카이닉스 한 곳만으로는 이 막대한 물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카이닉스가 아무리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공급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역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유력한 대안은 결국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HBM 수율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한다면 HBM 시장에서 계속해서 밀려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200조 원이라는 목표 수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AI,
투자가 예상보다 위축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거나 AI 투자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커진다면 현재의 공격적인 투자 속도는 분명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5년부터 고대역폭 메모리, HBM, 양산 수요를 대폭 늘리고 있다는 소식을 연이어 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개발 프로젝트에 삼성전자가 핵심 파트너로 합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압도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변수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기반 조건들이 하나둘씩 견고하게 갖춰지고 있으며 시장의 거대한 흐름 자체도 삼성전자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업이익 200조 원이라는 목표가 확정된 미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이 흐름에 발맞춰 배당 구조 개편과 주주에게 돌아갈 세금 혜택까지 이미 완벽하게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세 가지 핵심적인 동력이 동시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AI. 혁명 덕분에 반도체 시장 자체가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삼성전자가 바로 이 급성장하는 시장의 중심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을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배당 및 주주 환원 구조가 완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결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개선된 실적은 자연스럽게 주주 배당 확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세금 혜택까지 고려하면 주주들의 실제 손에 남는 순이익은 훨씬 더 커지는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변수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삼성전자가 치열한 HBM 시장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며 확실하게 선두 자리를 꿰차야 하고 글로벌 AI 투자 흐름 또한 중간에 꺾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성취 가능성의 문제이지 현재 시장이 가고 있는 근본적인 방향성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체 기술 시장이 움직이는 거대한 방향 자체는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뉴스를 접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순한 정보로 흘려보내는 반면 통찰력 있는 사람은 그 뉴스가 암시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과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일례로 삼성전자 배당금이 주당 8,000원에서 1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들었을 때 그 가능성의 논리적 근거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의 판단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핵심적인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그 뉴스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며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결국 투자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 싸움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는 구조 싸움입니다. 표면적인 뉴스는 누구나 쉽게 접하고 볼 수 있지만 그 뉴스가 촉발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와 파급력을 가지는지
심층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